안녕하세요. 이하익군입니다. 미국 6월 CPI가 9.1%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모두 반등을 하고 마무리됐어요. 6월 CPI는 피크아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피크아웃인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CPI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9.1%가 나왔는데요. 5월은 8.6%였기 때문에 무려 0.5%나 상승을 한 거예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8.8%였는데 그것보다 높게 나왔고, 이것만 보면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월 CPI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간을 집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꾼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구간을 집계한다고 합니다. 6월 중순 이후 진행된 유가 및 휘발유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이는 업데이트, 철진한 데이터다. 6월 중순 이후 휘발유 가격을 40센트 하락시킨 한 달간의 유가 하락과 밀 등의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6월 코어 CPI,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CPI는 5.9%가 나왔는데요.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나 농산물 제외하면 물가는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7월 중순까지만 반영되는 7월 CPI는 이미 6월 중순부터 유가 하락 및 휘발유 하락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7월 CPI는 하락하는 게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6월 CPI는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월은 확실히 하락을 하고 8월과 9월도 유가와 에너지 등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서민 생활의 피부로 느껴지는 장바구니 물가예요. 개인 소비 진출 PC는 GDP에서 소비에 대한 구성 요소만 따로 뽑아서 분석한 통계입니다. 물가를 표현하는 구성 요소가 약간 달라요. 한 가지 더 개념은 이제 근원 물가라 그래서 코어 CPI와 코어 PCE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즈널리티가 매우 큰 농산물과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농산물과 에너지는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에 즉시 반영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둘 간의 구성 요소 가중치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비중이 큰 하우징도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푸드 앤 베버리지도 차이가 있고, 이것은 실제 가격에서 보느냐 또는 GDP에서 얼마나 소비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CPI는 가게가 지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미국 노동부가 집계를 하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소비가 잦은 필수 소비재 500여 가지는 특별히 가중치를 부여해서 관리를 해요. PCE는 가게와 민간, 비영리 기관 등이 지출한 모든 소비와 심지어는 보험료 같은 당장 소비가 안 되는 비용까지도 미국 상무부에서 전부 집계를 합니다. 하우징 비중이 둘 다 모두 큰 편이에요. 연준은 물가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는 코어 PC를 가장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미국 기업과 노조들은 대부분 CPI를 기반으로 임금 협상을 합니다. 두 물가 지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PCE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예요. 2020년대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 요인이 높지 않아서 구주는 이제 파란색이죠. 물가 하락 요인이었어요. 미국은 역내 제조한 구주보다 해외 수입 구주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수입 물가가 급증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 구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여기서는 이제 군청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가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크게 반전되었어요. 구주와 에너지, 푸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 달러 강세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노란색은 서비스예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CPI는 6월 말까지를 기산하는 게 아니라 6월 중순까지 기산한다고 했어요. 6월 CPI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의 가격 변화를 보는 겁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은 6월 중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80센트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불행히도 6월 CPI는 6월 중순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여기가 5월 중순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휘발유 하락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6월 CPI는 확실하게 피크아웃입니다. 유가도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4일까지 120불에서 96불까지 떨어졌어요. 즉 불이 깨진 상태인데, 6월 CPI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만 보는 거니까 오히려 6월 CPI는 유가가 상승한 걸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바로바로 반영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유가 선물에 대한 net long position, 선물 매수와 콜옵션에 관련된 건데, 작년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 유가의 투기적 수요는 굉장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등 에너지가 가장 늦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금속이나 농산물은 이미 하락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은 실버예요.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투자 구루들이 상품의 시대에 가장 즐겨하는 대상이 실버 투자예요. 이미 실버는 2021년 중반 이후로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상반기 상품의 상승 초기 시점까지 다 하락을 한 상태예요. 지금이 상품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은 올해 초까지 급등을 해서 2000년대에 역사적 정고점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강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급등이 시작된 초기 시점까지 가격이 폭락한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구성 요소 중에 하우징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고차 유즈카 인덱스를 보면 지난 6개월간 마이너스 7%까지 폭락을 한 상태예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0년에 중고차 가격은 플러스 29%까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상승률 하락 정도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중고차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한 지표로서 매우 빠르게 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꽤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CPI 급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월 CPI가 무려 9.1%가 나왔지만 6월 CPI가 피크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의 핵심입니다. 현재 소공황이 마무리되고 달러의 초강세가 멈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는 것이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6월 CPI가 급등하긴 했지만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